올해의 마지막 달 12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편안하고 따뜻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LA 경찰국이 연말 헐리데이 시즌 동안 음주 및 약물운전, 이 DUI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1월 1일까지 할 예정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연쇄 주택절도범 20명이 한꺼번에 체포됐습니다. 이들 모두 LA에서 원정원 범죄자들로 밝혀졌습니다. 연말을 맞아 소비자들을 위협하는 각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LA 카운티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남가주 최대 공무원 노조가 2024년 LA 12지구 시의원 선거에서 한인 존니 현 시의원을 공식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최악의 프리웨이 탑3 101번, 5번, 405번 프리웨이가 전국에서 최악의 프리웨이로 꼽히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이번 주말 태평양 북서쪽에서 발생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남가주 지역은 일요일부터 점차 흐려지겠고 다음 주 나흘 연속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주의하게 보관된 총기를 어린이들이 갖고 놀다 사망한 사례가 19년간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동차 딜러의 12월 현재 전기차 재고량이 역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년 기준금리 인하 전망으로 주가가 오르고 국채금리가 내려가는 등 시장은 환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내년 경제 상황에 대한 비관론이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제넷 옐런 재무부 장관이 대중국 경제정책과 관련해 미국은 내년 중국과의 양자 경제관계를 지속적으로 책임있게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EU 가입 협상을 개시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친러파 헝가리의 반대를 뚫고 어렵게 이룬 것입니다. 미국의 안보수장이 이스라엘을 찾아서 저강도 공세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제거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혀서 또 한 번 억박자를 냈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 사퇴 후 폭풍 수습에 속도를 내는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새 비대위원장으로 누가 적합할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비주류 의원들이 요구한 이재명 대표의 사퇴와 통합 비상대책위 구성 요구는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 상태입니다. 오타니 선수가 LA 다저스와 어제 공식 입단식을 갖고 파란색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신체 검사를 마친 이정우 선수와 계약을 공식 발표하고 오늘 입단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LA 클리퍼스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의 경기에서 121대 113으로 승리하면서 최근 6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96.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오후가 되면서 부분적으로 흐려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7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12월 15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연말 모임 많으시죠? 송년회도 있고 동창회, 동문회 각가지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도 또 예년만큼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런 헐리데이 시즌 동안에 LA 경찰국이 음주운전, 약물운전 특별 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월 1일까지 계속되는 특별 단속은 LA 일원의 DUI 차량 색출을 위한 순찰을 늘리고 곳곳에 체크포인트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3일 저녁에는 LA 한인타운 웨스턴과 베니스 교차로에는 체크포인트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LAPD는 DUI는 음주운전뿐만이 아니라며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처방 및 비처방 약물 그리고 마리화나 모두 포함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매년 12월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DUI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000명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책임감 있게 연휴를 즐겨주길 바란다고 LAPD 측은 밝혔습니다. LA국제공항 LAX 측이 어제 터미널 7 TSA 보안검색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가주 차량국 DMV의 디지털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 MDL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인파가 몰리는 연말 시즌과 공항 이용자들에게 MDL을 적극 사용할 것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LAX는 실제 사용되고 있는 MDL 신원 확인 장치를 공개했습니다. 기존의 신분증을 보여주는 TSA 검색대에 설치된 이 장치는
얼굴을 촬영하는 카메라와 QR코드 스캐너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용객들은 MDL의 QR코드를 스캐너에 입력하고 앞에 카메라를 향해서 얼굴을 촬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단 MDL 이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행 중인 만큼 현재 LAX의 터미널 3번과 7번의 이 프리체크 레인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MDL은 신분증이나 운전면허가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휴대폰에 다운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어에서 캘리포니아 DMV 월렛을 입력하고 다운을 받고 앱을 시행한 뒤에 My DMV 계정에 로그인하며 또 실제 면허증이나 신분증 카드를 스캔한 뒤 본인 얼굴로 사진을 인증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전후로 올해 연말 남가주 여행객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 사상 최다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남가주 자동차협회는 23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남가주 여행객이 9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 2022년에 비해서 3%가 많고 팬데믹 전인 2019년보다도 2%가 많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억 1,520만 명이 여행을 떠날 것으로 전망됐고 이는 2022년보다 2.2%, 2019년보다 3.4% 각각 늘어난 숫자입니다. 자동차 클럽은 남가주 여행객 중 87%인 830만 명이 자동차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공편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82만 9천 명으로 2022년, 2019년과 비교할 때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몰기지 금리가 지난 여름 이후 처음으로 7%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몰기지 업체 프레디맥이 대출기관들을 상대로 조사해서 어제 공개한 자료 결과 30년 고정 모기지의 평균 금리가 6.95%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프레디맥 측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둔화하고 있고 연준이 내년에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기대감을 고려할 때 새해에는 주택시장이 점진적으로 해빙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최근에 이 모기지 금리가 하락세를 이어가며 수요 회복 조짐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몰기지 은행협회 MBA는 지난 13일 모기지 신청이 6주 연속 증가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택가격이 역사적으로 최고치에서 조만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진단했습니다. 금리 하락은 오히려 그 수요를 늘려서 오히려 주택가격을 더욱 상승시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구매 의사는 늘고 있지만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주택이 적어서 주택가격은 상승하고 있다고 팍스 비즈니스 방송은 전했습니다. 몰기지 은행협회에 따르면 주택 구매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8% 감소했습니다. 전기차로 교체할까? 아니면 전기차 계속 타시는 분들 어떻게 만족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자동차 딜러에는 전기차가 계속 쌓여만 가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자동차 12월 재고가 역대 최대치인 114일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4개월 동안 판매할 수 있는 규모의 이 같은 전기차 재고량은 지난해 동기에 53일분의 2배가 넘는 것으로 전체 자동차 재고 71일분에 비해서도 매우 높습니다. 이는 높은 전기자동차 가격과 충분치 않은 충전 인프라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전기차에 대한 경계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포드의 전기차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제조업체가 딜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테슬라나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한 자동차 딜러협회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기자동차가 주차장에 쌓이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의무화 방침에 브레이크를 좀 밟아주세요 라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현재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기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살 사람들은 이미 다 샀다 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성급하다고 말했지만 시장에서 물가와의 전쟁에 대한 승리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13일 연 5.25에서 5.50 금리 동결 발표와 내년 금리 인하 시사 후 인플레이션과 싸움에서 승리 선언은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9.1%까지 치솟았던 인플레이션이 3.1%로 내려오기는 했지만 앞으로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연준은 경착륙에 해당하는 경기 침체, 즉 리세션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을 2%로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은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전부터 연착륙을 낙관하였습니다. 한 리서치 회사가 실시한 정기적인 설문조사 결과 시장 참가자 74%가 경기 침체 없이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이를 수 있다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9월 41%에서 30%가 넘게 급증한 것입니다. 올해 초 미국 은행들의 이단 파산 이후 경기 침체를 예상했던 연준 위원들도 지난 7월 이후 더 이상은 경기 침체를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기준금리 인하 전망으로 주가가 오르고 국채금리가 내려가는 등 시장을 환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내년 경제 상황에 대한 비관론이 여전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오늘 뉴욕 증시만 해도 혼조세로 출발했다 상승장이었다가 다시 또 혼조세 보이고 있는 등 시장이 뭔가를 지금 주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JP모건 측은 금리에 대한 심판이 천천히 오고 있고 신용에 대한 심판도 마찬가지라며 큰 건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신용시장에서는 내년 초부터 기준금리가 공격적으로 내릴 가능성을 반영해 이번 주 채권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한 전략가는 고질적으로 높은 서비스 부문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할 때 연준이 내년 말까지 완화적 정책을 취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사람들이 지금 가격에 반영하듯 내년에 공격적으로 금리가 내리기보다는 금리가 오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금융감독당국이 인공지능 AI가 금융 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어제 처음으로 경고했습니다. 미국 금융안전감독위원회 FSOC는 어제 연례 보고서를 통해서 AI가 혁신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높일 잠재력은 있지만 금융 분야에서의 사용은 잠재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신중한 시행과 감독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위원회는 AI를 급부상하는 취약점으로 공식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많은 관련 분야 전문가가 AI 기술이 통제불능 상태로 성장하면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종을 울린 바 있습니다. 위원회는 챗 GPT 같은 생성형 AI 모델에 대한 우려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금융기관들의 생성형 AI 도입에 따른 데이터 보안과 소비자 보호, 사생활 위험을 지적한 것입니다. 생성형 AI가 환각 형산으로 불리우는 결함 있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도 거론됐습니다. It's beginning to look a lot like Christmas. 12월 15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There you go. 남가주의적 오늘 낮 최고 기온 어제보다 4, 5도가량이나 높아집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따라서 70도 중반에서 70도 후반까지 높아지고 평균 기온을 10도 이상 웃도는 곳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근한 낮 기온은 토요일인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낮 기온이 조금씩 내려앉기 시작해서 다음 주 중에는 평균 기온을 되찾아 보다 서늘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는 남가주 지역 하늘에 짙은 구름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겨울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말 카워시 계획을 세우셨다면 잠시 미루셔야 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9도, 밤 최저 기온은 52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1도, 51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76도, 49도, 해안 지역은 74도, 54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오전까지는 흐리지만 오후에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9도까지 떨어지고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 그쳐서 이 전국 곳곳에는 한파주의보, 한파경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한인타운의 중심 올림픽가에서 한인금융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올림픽 지점을 새롭게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405 노을스 방향입니다. 세플베다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1 사우스 방향에서 110번 사우스와 만나는 지점 슬로우 레인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이번에 101 웨스트 방향입니다. 화이트옥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210번 웨스트 방향 알렌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슬로우 레인에 타이어 하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5번 노스 방향 임페리얼 하이웨이와 만나는 지점 첫 번째 레인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로즈 퍼레이드 1월 1일 날 하는 거 다 잘 아시죠? 1월 1일 날 괜히 TV 그냥 틀어놓으시는 가정도 상당히 많습니다. 로즈 퍼레이드 시청하면서 하루를 보내기 때문인데요. 그것도 계속 재방송 하루 종일 하잖아요. 네. 제135회 로즈 퍼레이드 준비 한창입니다. 매년 1월 1일에 열리는 로즈 퍼레이드를 지금 2주 남겨놓은 가운데 파사데나는 마지막 단계가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11대의 꽃차 작업이 현재 아주사에서는 진행 중인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꽃차가 만들고 있고 또 꽃차를 출품하는 곳에서도 만들고 있죠. 자원봉사자와 로즈 퍼레이드 근로자들을 포함해 모두 300명 이상이 마지막 작업에 한창입니다. 이번 로즈 퍼레이드에는 리틀리그 월드 시리즈 우승팀 엘세군도 리틀리그 선수들 함께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선수들 대단했죠. 예, 대단한 역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샌디에고 동물원도 로즈 퍼레이드에 함께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LA 동물원과도 비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파사데나시 경찰과 소방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마지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행사 당일까지 꼼꼼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적십자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콜로라도 블루버드 0.5마일 구간마다 응급 간이 처치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사데나 유진 해리스 경찰서장은 지난 13일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 반대를 외치며 시위대가 110번 프리웨이를 막은 사건 잘 알고 있다며 이에 대비하고도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미 전국적으로 가장 최악의 프리웨이 순위 탑3에 남가주 지역에 있는 101번, 5번, 405번 프리웨이가 꼽히면서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자동차 기업 볼보가 최근 미 전역 3,000명의 운전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가장 운전하기 싫어하는 프리웨이 100개가 꼽힌 것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최악의 프리웨이 1위로 꼽힌 101번은 북가주의 샌프란시스코 지역을 포함해서 LA 카운티, 벤추라, 산타바바라 카운티를 연결하는 대표적 프리웨이입니다. 교통체증이 가장 심각한 곳으로 주민들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운전자들은 이 통근 시간대 101번 프리웨이를 운전하는 것을 최악의 일이라고 꼽았고 특히 헐리우드를 비롯한 관광 명소 부근에서 여행객들의 속도를 늦추면서 교통체증은 더욱 심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2위를 차지한 5번 프리웨이는 남쪽 샌디에고부터 LA, 샌프란시스코, 오레곤주와 워싱턴주까지를 연결하는 인터스테이트 프리웨이입니다. LA 다운타운 부근에서 교통체증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405번 프리웨이는 최악의 고속도로 3위로 기록된 가운데 특히 연휴 시즌 교통량이 크게 늘어나서 운전자들은 마치 주차장 같은 교통지역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펜실베니아주의 인터스테이트 76와 콜로라도주의 인터스테이트 70번이 최악의 고속도로 4위와 5위를 차지했습니다. 재활용품 사기범에 체포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검찰은 용의자가 재활용품 재활용 기금에서 430만 달러 이상을 편법 취득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캘리포니아 외의 다른 주에서 재활용품을 캘리포니아로 가져와서 재활용품 기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용의자는 여러 주의 재활용 사기 공범들의 책임자로 추정된다고 주검찰은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LA 카운티에서 절도, 불법 수입 등의 혐의로 지난 2022년 3월 기소됐지만 도주했습니다. 주 법무부 요원들은 용의자 위치를 계속 추적해왔고 이번 달 애리조나로 돌아올 계획을 확보하고 애리조나주 연방법 집행기관들 이렇게 모여서 피닉스 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리던 그를 체포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용의자는 애리조나주 피닉스 경찰에 구금되어 있고 기소를 위해 캘리포니아주로 송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검찰이 주택 강절도 혐의로 20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체포된 범인 가운데 청소년이 5명이나 포함됐다고 덧붙이면서 이들 모두 LA 출신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쉐리프 당국은 요발린다에서 발생한 주택 침입 절도 사건과 산타아나 주택 절도 사건이 비슷한 수법이 이용됐다는 것을 파악하고 오렌지 카운티 인근 9개 도시에서 발생한 주택 침입 사건을 모두 연결 지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수사 이후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보하면서 결국 용의자 20명을 모두 체포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금과 총 보석까지 $50만 이상의 재산을 훔쳐 도주한 것으로 파악된 바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토드 스피처 검사는 이들 용의자들 모두가 LA 출신이라고 2번이나 강조하면서 이 문제는 오렌지 카운티의 문제가 아니며 LA 카운티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없지만 우리 오렌지 카운티가 해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체포된 용의자들은 최고 28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UCLA와 UC 샌디에고, 스탠퍼드 대학이 반유대 관련 차별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는 진정이 접수돼 연방교육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발발한 이후 이 학교 캠퍼스에서는 아랍인과 무슬림에 대한 괴롭힘 등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1월 하버드와 컬럼비아대, 펜실베니아대 등 주요 명문대를 포함해 애틀랜타 교육부 등 모두 조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11월 조사 명단에 오른 케이스 중 5건은 반유대주의에 대한 불만이었고 2건은 반이슬람과 반아랍 괴롭힘에 대한 혐의였다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UCLA와 UC 샌디에고, 스탠퍼드 대학교는 성명을 내고 연방정부 당국과 전면적인 협력을 약속하고 괴롭힘과 차별 없는 캠퍼스 환경을 조성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미국에서 중남미 출신 불법 입국자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력한 흑인 단체 한 대표가 중남미 출신들을 강간범, 강도, 야만인으로 일컬으면서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비난했다가 현재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대 흑인 인권운동단체인 전미 유색인 지위향상협회 NAACP의 일리노이 지부장 테레사 헬리가 지난 10월 26일 열린 한 지역 대표 회의에서 발언한 동영상 일부가 공개돼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개된 1분 48초 분량의 동영상에서는 헤일리가 정부가 불법 입국자들을 위한 숙소 마련과 긴급 지원 서비스 속력을 쏟고 있는 데 대해 반감을 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 입국자들이 가난한 흑인 주민들보다 더 호의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고 불평했습니다. 흑인들이 길거리에 깔려 있어도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으며 흑인들을 마약 중독자, 정신 이상자로 간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입국자들은 강간, 주거 침입, 강도 행위를 일삼는다, 야만인 같다 라면서 영어도 못하면서 우리를 미친 사람 보듯 하는 그들을 정부는 왜 적극 지원하고 있냐고 토로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영상 속 발언에 대해 인공지능 AI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며 동영상이 조작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치러지는 예비선거에 나설 캘리포니아주 제30지구 연방 하원의원 선거 후보들이 확정됐습니다. LA 카운티 등록국에 따르면 마감일 어제까지 후보 등록을 마친 14일이 마감이었죠. 후보 등록을 마친 숫자가 모두 16명입니다. 민주당 12명, 공화당 2명, 그리고 평화와 자유당 후보 1명, 무소속 1명입니다. 이 30지구는 버뱅크를 비롯해서 웨스트홀리우드, 파사데나, 에코파크, 그리고 엔젤레스 내셔널 포레스트 등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애덤 쉬프 연방 하원의원이 현역 의원으로 있는 곳인데 애덤 쉬프 하원의원이 내년 11월 선거에서 다이앤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의원 사망으로 자리가 비게 된 이 연방 상원의원직에 도전하고 있어서 30지구에 새 인물이 필요해졌습니다. 남가주의 최대 공무원 노조로 알려져 있는 SEIU 로컬 721이 2024년 LA 12지구 시의원 선거에서 한인 존니 현 시의원을 공식 지지했습니다. SEIU 로컬 721은 9만 5천 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남가주의 최대의 공무원 노조입니다. 이 단체의 공식 지지는 존니 시의원의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존니 시의원은 오는 2024년 선거에서 12지구 시의원 재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12지구에 출마한 후보는 5명입니다. 이 중에서 잔니 시의원, 세레나 오버스타인 전 LA시 윤리위원회 위원장 2명의 2파전 양상이 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다수입니다. LA 10지구에 출마한 그레이스 유 후보가 투표 동료용 캠페인 전용 차량을 공개했습니다. 연말 득표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차량은 유 후보의 이름과 사진을 크게 게재했고 슬로건들이 적혀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지지자들이 기부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내년 3월 5일 예비선거를 앞두고 있는 유 후보는 현재 모금과 지지세 모두 다른 후보들을 압도하고 있고 1월에 있을 토론회도 열심히 준비 중에 있다며 한인들의 투표를 독려할 자원봉사자도 대거 모집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10지구에는 현역 헤더 하트 시 의원과 전직 주 하원 의원 등 6명의 후보가 출마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양복 조각을 선거 마케팅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아이는 토네이도로 휩쓸려 공중으로 날아갔는데 극적으로 생존하게 됐습니다. 이 두 소식 묶어서 KBS가 보도합니다. (2020년) 대선 투표 결과를 불법적으로 뒤집으려 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에 기소됐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이 과정에서 미국 대통령 역사상 처음으로 범죄자 식별용 사진인 머그숏을 찍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 머그숏을 활용한 상품 판매로 오히려 거액의 선거 자금을 끌어모았는데요. 이번에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해당 머그숏이 들어간 트레이딩 카드 출시를 알리면서 카드 47장을 사면 머그숏 촬영 때 입은 양복 조각을 주겠다고 밝혔고요. 또 자신의 별장 마러라고의 저녁 식사에도 초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체 불가 토큰 형태로 판매되는 이 카드의 가격 한 장당 $99인데요. 양복 조각을 받으려면 우리 돈으로 약 613만 원어치를 사야 하는 셈입니다. 트럼프 측은 해당 상품에 대해서 어떠한 정치적 캠페인과도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선 이 거래를 통해 구매자들은 연방선거자금 규칙에 제한 없이 전직 대통령이자 현재 최고 대선 경쟁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테네시주에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하면서 수십 명의 사상자와 재산 피해가 일어났는데요. 이런 엄청난 위력 앞에서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아기의 이야기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토네이도는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아기 가족이 살던 이동식 주택을 순식간에 집어삼켰고요. 부모가 채 손을 뻗기도 전에 지붕이 먼저 뜯겨지면서 요람에 있던 생후 4개월 아기는 그대로 공중으로 날아갔다고 합니다. 이후 토네이도가 물러나자마자 가족들은 쑥대밭이 된 집 주변을 필사적으로 수색했는데요. 놀랍게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기는 얼굴에 타박상만 입은 채 인근 쓰러진 나무 위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기적적으로 생존한 아기를 보고 신이 도운 것 같다고 밝혔는데요.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곳곳으로부터 기저귀와 분유 등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번 토네이도로 삶의 터전을 모두 잃은 이 아기 가족을 위해 온라인 모금 활동도 시작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SNS였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생각나는 영화 홈얼론과 SF 액션 영화의 고전인 터미네이터 2가 미국 국립영화보건소에 영구적으로 보존됩니다. 연방의회도서관 산하의 국립영화보건소는 지난 13일 올해 보존 대상으로 선정한 영화 25편을 발표했습니다. 매년 미국의 영화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문화적, 역사적, 또 미학적인 중요성을 평가해서 모두 25편을 선정해서 보관소에 영구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 보존작 선정 과정에는 연중, 일반 대중의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추천작으로 제출된 영화는 모두 6,875편이었고 이 가운데 특히 홈얼론과 터미네이터 2가 큰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영화들 가운데 가장 최신작은 2013년 개봉된 노예 12년과 스타로부터 20발자국으로 두 영화는 이듬해 각각 아카데미 작품상과 장편, 다큐멘터리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연방의회 도서관은 영화는 125년 넘게 미국의 이야기를 반영해온 미국 문화유산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면서 영화를 통해 미국의 역사를 보존하며 25편의 다양한 영화를 국립영화보관소에 추가하게 돼서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이 범죄 현장 등 특정 지역에 누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영장이 구글의 정책 변화로 사실상 막혔습니다. 구글은 구글 지도 이용자 위치 기록 저장 기능을 기본적으로 끄고 원하는 이용자만 저장할 수 있도록 발표했습니다. 또 위치 기록이 저장되는 기본값을 종전 18개월에서 3개월로 줄여 이용자가 그 이상 장기간 저장을 선택하지 않는 한 석 달이 지나면 자동 삭제됩니다. 기존에는 위치 기록이 저장되는 것은 디폴트였고 저장을 원치 않을 경우 이용자가 저장 중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구글은 특정 기간에 특정 지역에 있던 모든 구글 이용자 신원 정보를 요구하는 지오펜스 영장에는 더 이상 응하지 못하게 됐다고 포브스는 전했습니다. 그간 구글은 지오펜스 일정 지역에 설정한 가상의 구역, 이 지오펜스 영장을 받으면 범죄 등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에 있었던 모든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제출해야 했었습니다. 특정인을 지목해 그의 위치를 찾아내는 통상적인 위치 추적과 반대로 위치를 근거로 특정인을 찾아내는 방식이어서 역위치 검색으로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이 지오펜스 영장은 2021년 1월 의사당 폭동 사건 참가자들의 신원을 밝혀내는 데 쓰이는 등 최근까지 주요 사건에서 활용되어 왔었습니다. 구글의 이번 결정은 지오펜스 영장을 비판해왔던 사생활 보호 운동가들과 형사사건 변호사들에게 중요한 승리라고 포브스는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상하다고 판단한 얼굴을 갖고 있는 살인범일수록 실제로 사형 선고를 받는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컬럼비아 대학 연구진은 1급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 남성 400명의 머그샷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머그샷이 사용된 살인범 400명 가운데 200명은 실제로 사형 선고를 받았고 나머지 200명은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구진은 실험에 자원한 참가자 1000명 이상에게 이들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았고 단지 얼굴만 보고 신뢰도를 판단하도록 한 것입니다. 연구 결과 입꼬리가 아래로 처져 있거나 화가 난 눈썹을 갖고 있어서 낮은 신뢰도를 기록한 사람일수록 실제로 사형 선고를 받은 그룹에 속해 있을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앞서 범죄자들의 외모가 재판을 통해 배심원들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던 다른 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결과가 외모에 대한 편견이 그동안 실제 현실에서 비참한 결과를 불러왔다는 앞선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더 중요하게는 이런 종류의 편견과 싸우기 위한 잠재적인 방법을 제시해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정에서 부주의하게 보관된 총기를 어린이들이 갖고 놀다 사망한 사례가 지난 19년간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발표한 질병 사망률 주간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부터 21년까지 19년간 미국에서 고의성 없는 총기 사고로 사망한 0세에서 17세 사이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총 1262명에 달합니다. 전체 어린이 가운데 약 3분의 2인 66%는 746명은 총기를 가지고 놀거나 총기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어 의도치 않게 방아쇠를 당긴 경우도 200여 건, 총알이 장전되지 않았다고 착각한 경우는 230여 건, 총기를 장난감으로 오인한 경우도 100여 건이 있었습니다. 성별로 보면 사고 희생자의 83%는 남자아이들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보고서 집필지는 부주의한 어린이 총기 사망은 예방할 수 있는 사고라고 말하고 정책 위반자와 의료 전문가 등이 부모, 보호자, 총기 소유자와 협력해 안전한 총기 보관을 장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학술지인 사이언스가 올 한 해 가장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선정하는 올해의 혁신상에 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 분비 조절 호르몬인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 GLP-1 기반의 비만 치료제가 뽑혔습니다. 사이언스는 오늘 아침 GLP-1 작용제 개발과 이 약물이 비만 관련 건강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연구를 2023년 올해의 혁신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비만의 원인은 유전적, 생리적, 환경적, 또 사회적 요인 등의 광범위하게 걸쳐 있고 의학적 문제로서 비만의 위험은 심장병과 당뇨병, 관절염, 간질환과 특정 암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이어져서 심각한 보건의학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이언스 바이오 의학의 한 전문 기자는 올해의 혁신 기사를 통해서 비만에 대한 약물 치료는 살을 빼라는 사회적인 압박과 또 과체중은 약한 유지력의 결과라는 광범위한 믿음이 뒤얽혀 있는 안타까운 과거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해 등장한 GLP-1 기반의 체중 감량을 위한 새로운 약물 요법은 임상시험 등에서 유망한 결과를 보여주면서 살 빼는 약을 넘어 비만 관련 질환의 예방과 치료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휴전 요구가 거센 가운데 미국의 외교안보수장이 이스라엘을 찾아 저강도 공세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제거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혀서 또 한 번 엇박자를 냈습니다. YTN입니다. 전황을 논의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방문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이 갈란트 국방장관과 네타냐후 총리를 차례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저강도 공세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고 미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He did talk about possible transitioning from what we would call high intensity operations, which is what we're seeing them do now, to lower intensity operations sometime, in the near future.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 제거라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겠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갈란트 장관도 하마스가 오랫동안 기반 시설을 구축해 격퇴에는 수개월이 더 걸릴 것이라며 전쟁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날도 가자 지구를 향한 포격과 지상전이 계속된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투항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하마스가 거점으로 이용하던 가자 북부의 병원에서 하마스 대원 70여 명이 투항했다며 자체 소셜미디어 계정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과 덴마크, 네덜란드에선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겨냥한 테러를 계획하던 용의자들이 잇따라 체포됐습니다. 모두 하마스와 연계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독일 베를린에서 체포된 3명은 유대인 시설 공격을 계획하고 무기고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 두 동맹 간 이견이 노출된 가운데 하마스의 한 고위 관리는 휴전을 위한 진지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나드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풋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제 풋볼 보시고 깜짝 놀라셨죠. 저도 이렇게 질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대패를 당했습니다. 원래 LA 차저스가 어제 오클랜드 레이더스와의 경기에서 대패를 당했습니다. 1쿼터에 21대 0, 2쿼터에도 21대 0, 전반전 끝났을 때 42대 0,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이 오클랜드는 프랜차이즈 역사상 최다 득점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LA 차저스 플레이오프 좀 간당간당해요. 그런데 어제 패배로 완전히 물 건너가게 됐습니다. 지금 LA 차저스는 쿼터백 저스틴 허버트가 부상으로 수술을 받기로 결정을 하면서 시즌 아웃된 게 이제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천문학적인 계약을 맺은 오타니 선수가 어제 LA 다저스에 공식 입단했습니다. 그런데 구단주와 단장이 구단을 떠날 경우 오타니 역시 팀을 떠날 수 있는 옵트아웃 조항이 공개돼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다저스의 상징인 푸른색 넥타이를 맨 오타니가 단상에 올라서고 프리드먼 단장이 기쁜 얼굴로 오타니를 소개합니다. We couldn't be more thrilled to introduce the newest member of the Los Angeles Dodgers, Shohei Ohtani. 월터 구단주로부터 17번 등번호가 새겨진 유니폼을 받아 입고 야구 모자까지 쓴 오타니. 10년 7억 달러의 세계 프로스포츠 사상 최대 규모 계약으로 이제 공식 다저스 선수가 됐습니다. 오타니는 다저스가 지난 10년을 실패로 여긴다는 얘기를 듣고 계약을 결심했다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9차례 서부지구 우승을 차지했지만
정작 월드시리즈 우승은 한 번밖에 하지 못한 걸 아쉬워하는 구단의 태도가 마음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월터 구단주와 프리드먼 사장이 팀을 떠나면 본인도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독특한 옵트아웃 조항을 넣은 점도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10년 동안 매년 연봉 200만 달러만 받고 6억 8천만 달러에 이르는 자녀 연봉은 10년 뒤부터 받는 지급 유예 조항에 이은 오타니만의 계약 조건입니다. 모두 오타니의 월드시리즈 우승 열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구단이 한 개의 연봉을 넘어서면 또 세금 비슷하게 내야 되고 팀 구성하는데도 한 선수에게 너무 연봉이 집중되면 다른 선수 영입도 힘들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오타니는 내년 3월 서울 고척돔에서 펼쳐지는 샌디에이고와 다저스의 메이저리그 개막전에 출전할 전망이어서 국내 야구 팬들의 이목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LA 클리퍼스가 어제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경기에서 121대 113으로 승리하고 6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임스 하든이 28득점을 올리면서 팀 내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렸는데 폴 조지가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잘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클리퍼스 처음에 제임스 하든 영입했을 때 분위기 좋지 않다,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많았고 손발도 맞지 않는다, 하지만 좀 기다려보자 라고 했는데 점점 지금 6연승 행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드레이먼드 그린이 무기한 출장 정지를 받은 상태에서 경기력도 좋지 않았고 팀 분위기도 상당히 좋지 않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메디컬 테스트를 마친 이정우 선수와의 계약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알려진 대로 계약 조건은 6년간 총액 1억 1,300만 달러이고 4년 뒤 옵트아웃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YTN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구단이 SNS에 이정우 영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공들여 만든 환영 애니메이션에서는 고척돔을 뒤로 하고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이정우를 등장시켰습니다. This is a very, very fleet-of-foot defensive star. He comes over and will immediately be a force in the Giants lineup. This is as good of an ad as the Giants could have wanted. Jung-Hoo Lee is a Giant. 일부 언론이 발목 부상을 문제 삼았지만 이정우는 까다로운 구단 메디컬 테스트를 가볍게 통과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알려졌던 대로 종전 보스턴 요시다의 5년간 9천만 달러를 뛰어넘은 아시아 선수 포스팅 역대 최고 금액인 6년간 1억 1,300만 달러, 약 1,462억 원. 첫 시즌 내년 연봉은 700만 달러에서 시작하고 기대대로 좋은 활약을 펼쳐준다면 4년 뒤에는 FA로 다시 한번 잭팟을 노릴 수 있는 옵트아웃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구단은 KBO 리그에서의 이정우 활약 내용을 열거하면서 KBO 역대 타율 1위 한국 선수에게 거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정우의 그 선구안 컨택 능력, 출루율, 또 중견수 수비도 아주 준수하고 정확한 송구 능력,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선수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고요. MLB도 SNS에 이정우와 아버지 이종범을 KBO 리그 최초의 부자 MVP 듀오라고 소개하면서 이정우가 바람의 손자라는 별명을 얻은 배경을 흥미롭게 설명했습니다. 이정우 계약을 놓고 아직은 다양한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정우가 스프링 캠프에서 160km에 육박하는 빅리그 투수들의 공을 하루빨리 익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구체적인 조언도 나왔습니다. 이정우는 내일 홈구장 오라클 파크에서 열리는 공식 입단식에서 키움에서 달았던 등번호 51번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2023년 12월 15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한인타운의 중심 올림픽가에서 한인금융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올림픽 지점을 새롭게 오픈하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